네, 뉴스 언박싱 시작합니다. 민동기 기자,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모더나 관련해서 모더나를 갔다 온 정부 대표단이 어제 무슨 기자회견을 했죠? 네,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구체적인 물량하고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통보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즉답, 확답을 받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정부 대표단이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국내 공급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사도 전달을 했는데 역시 모더나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모더나는요. 정부가 내년부터 그 부스터샷 구매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모더나가 이 부스터샷 효과가 굉장히 좋다. 백신 영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이게 아무리 지금 백신이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공급이 지금 이 부족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 백신 확보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 정부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정부는 모더나 백신 수급 차질까지 이제 고려해서 지금 10월 전 국민 백신 접종률 70% 달성 이 목표가 가능하다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계속해서 백신 수급 불안 문제가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모더나의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물량을 국내에 우선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저께는 이제 제대로 이제 뭐 협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또 이 공급 하기로 대체적으로 뭐 좋은 얘기했다 이런 수준의 보도는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JTBC의 경우에는 초도 물량을 뭐 거의 공급하기로 거의 확정을 한 것처럼 이제 일부 보도를 하고 있고 중앙일보의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당시 모더나사하고 대화를 할 때 모더나사에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량을 좀 국내에 우선 공급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 괜찮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생산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그렇죠. 몇억 개 정도 생산을 분명히 할 건데 일단 그러면 초기 한 달에 뭐 생산되는 뭐 100만 개랄지 1000만 개랄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 먼저 공급하겠다 그 말인 것 같죠? 이게 이 지금? 보도의 내용도 뭐 100만 개 수준 뭐 또는 뭐 100만 개 이상 뭐 이 정도인데 초도 물량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겠죠. 그런데 또 다른 보도를 보면은 예정대로 그러면 지금 시제품이 언제 생산되는 거냐에 대해서도 사실 보도마다 지금 다르거든요.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아니다. 그렇죠. 이달 말에는 될 것이다. 9월에는 될 것이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때 총리는 인터뷰에서 8월 말 9월 초 시제품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KBS 인터뷰를 믿어야죠. KBS 최경영의 시상 최강 시사. 최강 시사.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또 시시각각 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계속 체크는 해봐야죠. 8월 말 9월 초에 정말 시제품이 나오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처럼 10월 말까지 우리가 70% 접종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망 고문도 아니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기분이. 그러니까 위탁 생산과 관련해서는 모더나 쪽에서 상당한 지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완전 노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거를 너무 긍정적인 신호로 좀 해석하는 것도 좀 과도한 의미 부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 기업이 WHO랄지 미국 정부의 입장도 있는데 그렇죠. 그 줄게 뭐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것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명분이 없잖아요. 백신 이 회사하고 이 한국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계약 내용이 지금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상당한 어쨌든 지금 같은 이 팬데믹 비상 상황에서 불평등한 계약을 맺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는데 그게 불평등한 계약임을 전제하더라도 어쨌든 물량 공급의 차질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더나사가. 그쪽에서.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뭔가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할 말은 해야지.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일종의 이제 뭐 서희의 외교 같은. 그렇죠. 무슨 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이준석 당대표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최고위 안에서도 지금 갈등이 있네. 어제 좀 심각했는데요. 일단 18일하고 25일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25일 비전 발표회로 대체가 됐고요.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원래는 23일 날 하기로 돼 있었는데 26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제 1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최고위 회의가 열렸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요. 일부 최고위원들하고 당직자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야 한다,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금 당이 시끄러운 건 대표 잘못도 있다.
그러면서 나도 똑같이 잘하라고 경고하겠다 이렇게 응대를 했고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도마에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월권을 주장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대체 무슨 월권이냐 이렇게 따지면서도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SNS라든가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대응하지 말고 대여 투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1시간 30분 동안 서로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충고를 하기도 했지만 또 자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또 항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랬죠. 계속 경선 준비가 월권이라는데 뭐가 월권이냐 이렇게 항의를 했고 또 같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도읍 정책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최고위에서 어쨌든 경준이의 활동이나 권한 이런 거 다 일결한 건데 그렇죠.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즉 이 최고위의 이 분위기는 뭐 이준석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원장 등이 얘기를 했지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각 캠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만 제기들을 그걸 이제 최고위원들이 대변하는 형태처럼 지금 이제 이 어떤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들도 각 후보 캠프에 줄을 좀 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느낌이네요. 해석이 될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예. 그래서 각자가 지금 유리한 주장을 이제 내놓으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런 상황을 흔히 이제 언론에서는 봉숭아 학당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 각자 할 말하는. 그런데 또 다른 녹취록, 이거는 지난번 녹취록과 다르죠. 전혀 다른 녹취록인데요. 지금 이준석, 윤석열의 녹취록이 아니고 이준석, 원희룡의 녹취록이죠, 이건. 이게 어제 중앙일보에서 예. 이 부분을 살짝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발언을 계속 확인을 해줬어요. 특정 후보가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윤 전 총장이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가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인터뷰를 여러 개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확인을 해주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제 오후에 국회 방송과 인터뷰를 합니다. 본인 휴대폰에 이 통화가 녹음이 됐잖아요. 이걸 다시 들어봤는데 나는 윤 전 총장이라는 주어를 말한 적이 없다. 자신 있게 말한다. 제가 주어로 윤 전 총장을 말한 적이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분이 말씀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갈등이 정리된 이야기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치고받지 않았습니까? 예.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젯밤 11시. 어젯밤 11시에. 11시 10분입니다. 11시 10분에. 이준석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고요. 예. 바로 공지한 뒤 5분 만에 자신의 SNS에 원희룡 전 지사와 통화한 녹취록을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 공개를 하면서 이 녹취록을 보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거든요. 녹취록에는 정확히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녹취록은 예. 참석자 1, 2가 등장을 하는데요. 참석자 1인 이준석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녹취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참석자 2, 예. 이게 원희룡 지사인데요. 예.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캠프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저쪽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에서도 조사하고 있지 않냐. 저거 곧 정리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여의도 연구원 조사는 정리된다는 저거네. 네. 여의도 연구원 조사가 뭐냐면은 예. 지금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주춤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러니까 분석 자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의 녹취록 공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적고 이 있거든요. 워딩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저거 곧 정리된다. 근데 그 앞에 여의도 연구원 내부에서도 조사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 분석 자료를 지칭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락이 예.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얘기를 지금 읽어주셨지만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때부터 이준석 대표하고의 어떤 갈등 구도처럼 입당을 했고 그 후에 계속 파워게임처럼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데 예. 하지만
이런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반응들, 그러한 태도가 곧 정리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게 이준석 대표 주장이죠. 근데 원희룡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9시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본인도 할 말이 있다는 취지인데 어제 계속 뭐 자신의 양심과 무슨 뭐 직책을 걸고 이 후보의 지속성에 대한 얘기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뭐 더 뭐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이제 주장들이 서로 부딪힘으로 인해서 원희룡 지사가 예를 들면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냐, 꾸며낸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하태경 의원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준석 죽이기다, 더티 플레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이준석 대표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반응이 오히려 이제 의문이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게 더티 플레이고 어떤 이준석 죽이기라면 그렇다면 원희룡 지사의 목표가 뭐냐 이것도 이제 의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을 향한 충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을 대표가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충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플레이라면 뭐냐. 결국 이준석 대표는 공정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럼 공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관위원장을 잘 임명해야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원희룡 지사가 계속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누가 이제 끌려 나오게 되냐면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계 아니냐 이 비판이 있잖아요. 결국은 유승민계에 속한다고 하는 분들이 끌려 나와서 한마디씩 하게 돼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는 유승민 후보하고의 대립구도 이런 걸 강화하는데도 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 게임에서 원희룡 전 지사의 어떤 그런 진심이 또 있는 것인지 오늘 9시 밝혀지겠죠. 야권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권 이야기 어제 4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황교익 그 이른바 막 칼럼니스트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어요. 근데 일단 이 토론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주요 이제 쟁점이 됐었는데 어제 그 이낙연 전 캠프의 신경민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 의원 상임 부부무장을 맡고 있는데요. 황교익 씨에 대해서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음식은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아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황교익 씨가 본인 SNS하고 또 오늘 한겨레 뭐 인터뷰 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일본 총리나 하세요라고 또 반박을 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서로 지금 반박과 재반박하는 수준이 조금 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난장판입니다. 이게 황교익 씨도 해명을 하려면 나는 이러저러한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울리는 전문성을 갖췄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도 그런 겁니다. 맛집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이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그건 그러한 이력이 전문성이 맞는 건지 따져보면 되죠. 그렇죠. 거기까지면 되는데 이거를 뭐 일본으로 가라 수준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이제 이 논쟁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후보도 상당한 상처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언박싱. 캠프 내에서도 지금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뉴스 언박싱 민동기 기자, 김민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6분입니다. 영동 지역으로 호우